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벤츠의 최신 세단형 전기차인 EQE 350 플러스입니다. 이 차를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. 이 차는 바퀴의 간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차입니다. 휠베이스가 3120mm에 달하고요. 그리고 90kW 용량의 배터리를 그 두 바퀴 사이에 탑재를 했죠, 바닥에. 그리고 뒷바퀴에만 292마력과 56kgm의 토크를 내는 한 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차의 무게가 2355kg으로 상당히 중량급이에요. 제가 여기에서 좀 사용해 볼 주행 모드는요, 두 가지인데요. 또 다이나믹 버튼을 눌러서 제일 먼저는 C, 컴포트겠죠. 컴포트 모드로 타겠고, 그 다음에 이 차와 이제 호흡을 한번 맞춰본 다음에는 S로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차에는 그 실내 사운드를 들려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설정에 가니까 있었는데, 설정에서 차량 그 사운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. 보면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, 제가 요 세 가지를 좀 골고루 중간중간에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좀 들으실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실버 웨이브로 했겠고요. 여기 보면 좀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엔진 소음과 회생제동 작동음을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두 가지의 톤을 다르게 한다는 뜻이죠. 이렇게 보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ESP를 오프해야죠. 네, 요거를 꺼짐을 누르겠습니다. 계기판에 ESP 오프 표시가 났습니다. 아까 낮에 제가 다른 와인딩 로드에서는 차의 크기와 무게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. 근데 하필이면 오늘 일기예보에 50% 정도의 확률이라고 했었는데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차를 다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, 저에게.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페이스가 평소보다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에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또 뭔가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? 느림의 미학이라고 했던가요? 네,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따로 뭐 조절할 건 없어요. 이 차는 뭐 서스펜션도 이제 고정된 감쇄력을 갖고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. 그리고 회생제동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얘는 회생제동을 완전히 끄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일반 단계, 아니면 제일 높은 강력 단계가 있습니다. 이곳에서 빠른 페이스로 주행할 때 이 브레이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회생제동은 강력 단계로 놓고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저의 대각선 뒤에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와인딩 친구가 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C 모드입니다. 컴포트 모드. 지금 아직 비가 내리고 있어 가지고요, 페이스는 좀 다소 낮을 것입니다. 그리고 회생제동은 제일 높게 가봅니다. 네, 초반 토크는 굉장히 좋은데요, 아무래도 회전수를 더 올려갈 때는 이 차에 이제 몸무게가 있다 보니까 실용 영역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빠른 그런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차가 그런 정말 긴 휠베이스를 가진 차라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듭니다. 이렇게 그 회생제동차에는 또 다른 소리를 내는 게 좀 이채롭죠. 네. 지금 그 주행 질감은 우리가 그 벤츠에서 기대하는 그 럭셔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차가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까요,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상황인데도 자신있게 엑셀을 밟게 돼요. 네,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브레이크는 네, 페달이 묵직해 가지고요, 회생제동 구간부터 실제로 밟힐 때까지 굉장히 시종일관 묵직합니다. 지금 이 회생제동을 제일 강하게 해 놓은 건데도요, 이 차가 무거운 탓도 있겠고, 그 다음에 모터가 한 개만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 회생제동으로 인한 감속력은 이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와이퍼가 아까 좀 저속으로 갈 때는 저 뻑뻑 소리를 냈었는데, 오히려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오고 속도를 높여가니까 그 소리가 좀 없어지네요. 네. 자, 아직까지는 뭐 빗길이지만 탈만했다고 생각합니다. 또 더 가보겠습니다. 네, 순간 토크는 매우 뛰어납니다. 근데 이제 이 페달이 브레이크 페달이 묵직하기는 하지만요, 그 처음 구간은 이 회생제동으로 작동하는 구간인데 그게 좀 긴 편이고, 거기에 묵직하다 보니까 이 회생제동력이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. 네, 그래서 이 그 브레이크로 넘어갈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, 이 제동감에 있어서. 아, 근데 진짜 서스펜션 조율은 벤츠답습니다. 네, 진짜로. 아이고, 아이고, 아, 여기 과속바지 더 있지. 자,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. 지금 계속 컴포트 모드입니다. 그리고 얘가 이렇게 헤드라이트에 디지털 라이트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, 여러분께서는 한번 그것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. 사실 빗길에 56토크를 내는 후륜구동 차를 편하게 운전하기는 사실 엔진차였다면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. 근데 얘는 무게중심도 낮고, 그 다음에 워낙 무겁다 보니까요, 그렇게 큰 숫자의 토크도 무게가 좀 짓눌러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, 이런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이.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, 차를. 아, 뒤에 바닥에 뭐가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. 네. 그러니까 얘는 이제 회생제동의 그 제동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의 제동력을 이 하드웨어 브레이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, 그거가 용량이 좀 충분해서 브레이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.
네, 매우 편안한 빗길 주행이었습니다. 네, 후륜구동 전기차로 하는, 네, 이렇게 매우 그걸 편안하게 만들어주네요, 이 차가. 그러면은 잠시 뒤에 하나 더 남은 스포츠로 타보면서 사운드를 바꿔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. 스포츠로 바꾸고요. 그 다음에 ESP가 꺼져 있는지 다시 한 번만 볼게요. ESP를, 얘가 주행 모드를 바꾸면 이게 꺼진 게 없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설정해서 사운드를 이제 들어보지 않았던 비비드 플럭스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스포츠 모드입니다. 네. 다른 시공간으로 넘어가는, 네, 좀 재밌죠. 네. 그리고 왜 이렇게 바람 빼는 소리를 여기다가 넣어놨을까요? 네. 약간 뭔가 좀 제 몸으로도 전류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네. 짜릿하진 않습니다. 네, 이 소리는 소리고요. 네. 이 도로 위를 이 차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? 미끄러져 가듯이 주행을 해냅니다. 네. 마른 노면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. 확실히, 그리고 전기 모터가 이제 낮은 회전에서는 토크가 인상적이었지만 그 상태에서 계속 RPM을 높여가면요, 네, 그 이후에서는 좀 훅발은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토바이가 이 시간에 근데 이 운전하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끼지만 옆이나 뒤에 탄 사람도 아마 같은 느낌일 거라 확신합니다. 어우, 네 바퀴가 그냥 다 같이 수막 위에서 잠시 수막염을 앓았어요. 네. 이 무거운 차가 그래도 도로 위를 멀쩡하게 다닐 수 있으려면 접지력을 확보를 해야 되죠. 근데 방금 그랬던 것처럼 네 바퀴가 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사실 무거운 차는 정말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상황이 종료되기만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. 네. 네. 자, 이제 여기 스포츠 모드로 좀 어느 정도 왔는데, 이번에는 요 마지막 하나 남은 로어링 펄스 그 소리로 좀 가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계속 ESP를 끄고 왔는데도 얘가 다시 개입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. 표시상으로도 그렇고 몸으로 느껴지기에도 그랬습니다. 아까 이 로어링 펄스는 약간 엔진 시절에 AMG가 그 기통수 많은, 네, 그런 고동감을 좀 만들어냈었거든요. 여기서도 좀 어떤지 보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우리가 이렇게 그 시내나 이런 데서 그 맹렬한 배기음을 내면서 가는 AMG들을 가끔 보면은 고개가 돌아가잖아요. 그 소리를 실내에서 좀 전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. 네, 이 소리만큼의 차가 실제로 박력은, 예, 전무하죠. 네. 이게 네.
뭔가 머슬카 같아요. 네. 아우, 앞에 물들이 좀 길에 있어가지고 엑셀을 좀 제가 놓고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실버 웨이브로 돌아가 볼까요? 이게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은 이 소리도 다 커지더라고요. 세 가지 소리가 다 각자의 개성은 갖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손을 확 들어줄 수는 없네요. 네.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. 모터가 한 개뿐인 350 플러스도 이 정도로 달려주는데 그 위에 모터가 두 개 이상인 뭐 두 개까지밖에 없지만 그런 상급 EQE 모델들은 또 어떨까. 네, 그 생각이 좀 많이 궁금해집니다. 또 어떤 다른 맛을 낼까 하는 점도 궁금하기도 하고요. 네. 이게 결코 뭐 스포티하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없어요. 네, 그렇지만요 충분히 빠르고요. 근데 차 안에 탄 사람은 그저 안락하기만 할 뿐이에요. 네. 그런, 그러니까 높은 수준으로 그런 요소들을 다 이렇게 좀 그 밸런스를 맞춰놨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. 자, 이제 코스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좀 내려봐야 되겠죠. 이제 벤츠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지루하다, 아니면 뭐랄까 재미없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. 자극적인 요소는 전혀 없어요, 이 차는. 네, 그렇지만은 달리기만큼은요, 뭐 가속력, 핸들링, 그 다음에 컨트롤성,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컴퓨터로 이 영상을 돌려보면 정말 느려가지고 이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만, 적어도 이 영상 안에서 제가 주인공으로 앉아가지고 느낄 때에는 굉장히 빠름을 굉장히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 하는 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벤츠 EQE 350 플러스 모델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